저도 이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도저히 뚜렷한 답이 안 보이고 있고요. 이게 좀 뼈아픈 거죠. 희망이 좀 약간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 파운드의 희망은 이제 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는 다 가지고 있어요. 설계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도 가지고 있고 HBM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이렇게 너무 안 좋으니까 주식은 이제 끝난 거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이거 세 개 중에 한 개만 잘 되면 주가는 반대로 오를 수 있어요.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오늘의 특강을 맡은 이영수입니다. 저는 이제 좀 이런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엔비디아는 설계 쪽에서 최강이고, 그리고 파운드리는 TSMC, 그리고 HBM은 SK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HBM을 만드는데 핵심 장비가 이제 한미 반도체. 자, 이들을 저는 어벤져스 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연합군이죠. 굉장히 특수한 영역에서 굉장히 장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인데, 삼성전자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설계도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도 가지고 있고, HBM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약간 타노스 같죠. 네, 강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피니티 스톤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인피니티 스톤이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파운드리, 그리고 HBM이라는 주문형 메모리,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이요. TSMC의 코버스라고 하는 2.5D 패키징이죠. 칩 온 웨이퍼 온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트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GPU하고 HBM을 실리콘 인터포즈에 놓고 2.5D 구조로 복합적으로 패키징하는 건데, 이게 또 TSMC가 독점인데, 삼성은 또 iCube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못하고 있죠. 네, 그게 삼성전자 주가가 못 가는 이유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이렇게 너무 안 좋으니까 주식은 이제 끝난 거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네, 업황은 이렇게 엉망이면 자, 기대감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반대로 이거 세 개 중에 한 개만 잘 되면 주가는 반대로 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삼성이 인피니티 스톤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잘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도저히 뚜렷한 답이 안 보이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저력을 생각하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래도 업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뭐 짬바에서 나오는 바이브라고 하는 그래도 예전에 삼성이 워낙 위기를 잘 겪었고, 그런 위기를 잘 극복해오고 지금에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고요. 사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뭔가 지금 돌파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의 희망은 이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트랜지스터 구조가 핀팻 구조였는데, 이게 삼성이 뭔가 모험을 한 거죠. 네,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신공정을 먼저 도입했고, 그리고 작년에 3나노를 먼저 양산했어요. 삼성 기억나시겠지만 작년 하반기부터 양산했고, TSMC는 좀 더 늦었습니다. 몇 달.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삼성 쪽에 3나노 고객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TSMC 쪽으로 더 몰립니다. 지금 보면.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애플의 AP, 아이폰 15 시리즈에 들어가는 AP를 TSMC 3나노에서 양산을 했고, 그리고 지금 올해 3나노 양산 들어가는 회사들이 뭐 엔비디아나 AMD나 퀄컴이나 뭐 인텔 뭐 이런 회사들도 전부 TSMC 쪽으로 줄을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하고 구글이 그래도 좀 관계가 좋은 편인데, 구글 AP, 네, 구글의 AP, TPU라고 하죠. 이 AP를 4나노까지는 삼성하고 하기로 돼 있어요. 차차기 제품인 3나노를 TSMC로 갑니다. 네, 이게 좀 뼈아픈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많은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조금 이제 지금 희망이 좀 약간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힘든 상황이라는 거 맞는 거죠, 그렇죠? 네네, 만약에 뭐 삼성 3나노가 굉장히 잘 됐으면 고객들이 저렇게 하지는 않았겠죠. 실제로 아마 시켜보고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TSMC의 코버스가 병목이거든요. 엔비디아 칩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병목이라서 엔비디아는 TSMC한테 빨리빨리 투자해. 그러니까 TSMC는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이게 캐파가 잘 안 늘어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인텔한테 맡겼습니다. 그래서 인텔에서 한테 월 한 5K 정도, 그러니까 월 5,000장 정도 웨이퍼를
코어스를 대체할 수 있는 EMIB라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Embedded 멀티 브릿지 인터커넥트 브릿지 이런 정확한 제 용어는 생각 안 나는데 EMIB라는 기술이 이제 코어스를 대체할 수 있는 건데 그 물량을 좀 이제 줬고요. 그리고 이제 코어스 중에서 이제 코어라는 거는 GPU하고 실리콘 인터포저를 붙이는 공정이고요. 그리고 워스라는 거는 HBM하고 인터포저를 붙이거나 아니면 인터포저하고 밑에 플립칩 BGA 기판을 붙이는 공정인데 코어는 아무래도 전공정에 가깝기 때문에 TSMC가 다 인하우스로 해야 되고요. 이제 워스 공정을 좀 외주로 해서 좀 캐파를 늘리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워스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오삿 업체가 있습니다. 외주 후공정 업체가 지금 미국의 엠코 테크놀로지하고요. 그리고 대만의 이제 스펠이라는 회사인데 스펠은 이제 ASE 자회사입니다. 네. 세계 1위 오삿 업체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캐파를 늘리고 있고 삼성도 iCube를 가지고 대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삼성이 인텔처럼 뭔가 일부 물량을 받아서 돌린다 이런 이야기는 들리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이제 뭐 D램 기술만 놓고 보면 그렇게 두 회사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D램을 적층으로 쌓아서 만드는 HBM에서 이제 기술 격차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는 아무래도 삼성이 2019년에 HBM 팀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이게 이제 돈이 안 되는 조직이다라고 해서 해체를 했고 거기서 이제 핵심 인력들이 SK 하이닉스로 많이 갔죠. 네. 그래서 SK 하이닉스는 그동안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엔비디아 때문에 얻어 걸려서 확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한 건데 이 기술들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칩을 구멍을 뚫고 붙이고 뭐 이런 것들 검사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기술들이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단 이제 수요일 제어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걸 붙여놨더니 일단 붙여놓는 것도 너무 어려운데 붙여놓으니까 이제 열이 많이 나는 거죠. 기술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삼성은 NCF라고 해서 Non-Conductive Film이라는 방식을 쓰고 있고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Mass Reflow Molded Underfill이라는 MR 머프라는 기술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뭐 두 개 뭐 정확한 기술적인 차이를 뭐 지금 설명드리기는 뭐 시간이 없고 어쨌든 만들고 나면 MR 머프가 발열 성능이 한 30% 이상 좋습니다. 그러니까 왜 발열 성능이 중요하냐면요, GPU가 열이 많이 나서 그래요. 예, GPU에는 열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AI 서버는 다 GPU 기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HBM에서 열이 많이 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GPU하고 딱 붙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발열 스펙을 잡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운도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저는 본질적으로 이 그 메모리 반도체가 기존의 범용에서 주문용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파운드리화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파운드리업의 본질이 뭐냐면 결국 서비스예요. 고객이 뭘 원하는지 알고 거기에 맞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은 원래 메모리 회사 계속 1등 하던 회사다 보니까 고객사들이 자기들한테 맞는 이런 맞춤형 메모리에 대해서 뭔가 제안을 하면 잘 안 받아줬겠죠. 왜냐면 저게 뭐 시장도 별로 안 크고 뭐 크게 돈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랬을 거고 2등 업체는 좀 다르겠죠. SK 하이닉스는 뭔가 고객사가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좀 더 들어보고 뭐가 필요한지 혹시나 우리가 니치 마켓이지만 뭔가 기회가 있을지 뭐 그런 것들을 많이 검토를 했을 거고 그게 이제 엔비디아하고 HBM 협력이 진행되게 된 계기였을 것 같고요. 근데 AI라는 게 생각지 않게 터져가지고 이 수혜를 보게 된 거죠. 기술로 그래서 많이 준비가 돼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 파운드리라는 건 그렇잖아요. 고객사하고 아주 오랫동안 합을 맞춰봐야 돼요. 근데 삼성이 뭐 지금 HBM이나 이런 쪽에서 고객하고 그렇게 합을 맞추는 시간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AI 반도체가 이제 점점 성장을 하면요, 이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들이 많이 커지게 되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양적, 질적으로 많은 이제 투자가 필요한데, 물론 이제 뭐 엔비디아 GPU 그리고 HBM 같은 것들은 당연히 지금은 이제 뭔가 검증이 된 시장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D램을 훨씬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의 그 서버 쪽에 이제 슬롯이 제한이 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장해서 쓰고 그리고 메모리를 공유하는 그런 아키텍처 쪽이 이제 CXL이라는 인터페이스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우리 그 PC에 스토리지가 부족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외장 그 스토리지를 꽂아서 외장 하드 같은 것들 이제 이렇게 USB로 꽂아서 쓰는 건데 약간 그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 쪽에서 이제 그렇게 D램을 더 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외부에다가 외장 더 이렇게 추가를 하는 게 CXL이라는 컨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새로운 인터페이스고
그리고 이제 삼성이 진행하는 거는 HBM 같은 데다가 이제 로직 다이를 하나 놔서, 로직 칩을 하나 놔서 여기서 일부 프로세싱을 해서 이제 프로세서한테 던져주는 프로세스 인 메모리 같은 것들도 이제 차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는 근데 아직까지 방향성이 이쪽으로 무조건 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아직까지 검증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또 이제 기존 고객인 프로세서 업체들하고의 약간 헤게모니 싸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시간이 필요하고, 뭐 칩넷이라는 거는 이제 그 기존에 우리 CPU 프로세서들이 굉장히 멀티코어를 쓰잖아요. 그거를 다 쪼개서 쓰는 건데, 그럼 왜 쪼개서 쓰냐? 예전에는 모놀리식이라고 해서 한 개의 칩 다이에다가 하면 저성능 코어도 필요하잖아요. 고성능 코어도 필요하고 저전력 코어도 필요한데, 고성능 코어는 4나노나 3나노 이런 걸로 하면 되죠. 근데 저전력 코어까지 4나노, 3나노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모놀리식으로 하면 다 4나노, 3나노로 같이 해야 되죠. 근데 칩레스로 하면요, 저전력 코어는 뭐 7나노 이런 거 써도 돼요. 그러면 웨이퍼 가격이요, 뭐 TSMC 기준으로 보면 7나노가 웨이퍼 장당 1만 달러인데 3나노가 2만 달러거든요. 그러면 코스트가 확 줄죠. 그래서 그 칩 그 어떤 프로세서 타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실리콘 인터포저를 넣고 이렇게 붙이는 게 이제 칩렛이라는 기술인데, 이런 쪽으로 이제 가는 방향이죠. 자, 여기서 모든 게 결국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다 필요하고요. 그래서 TSV 기술하고 본더 기술은 계속해서 필요해집니다.